네, 김용익 이사장님.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됐으면 참 좋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8%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반발이 있었던 게 좀 아쉽죠. 네, 그 혼란도 많았고 저희 건보 직원들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이제 좀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송영길 우리 저희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한번 지급해 봅시다라고 합의했고, 그 합의가 지켜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아마 이런 혼란이나 불만이 없었을 텐데, 몇 시간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 논란을 거쳐서 사실은 이 합의를 깼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께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100% 지급을 못하고 이제 일부 지급 88% 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당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한 목소리를 냈다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이 가능했을 텐데, 그랬다면 88%를 주면서 벌어지는 혼란과 불만 없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혹은 위로금이 주어진다면 100%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이제 본 국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관심 주제였던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자 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서 우리 김용익 이사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건강권, 의료 접근권, 의료의 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수가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험자 병원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험자 병원의 역할을 보면 표준 진료 및 모델 병원으로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모델로서,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보건 교육의 중심 역할로서, 그리고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책 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 역할을 이런 공공의료 강화의 큰 축을 담당해 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서 일산병원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의 역할, 민간병원과의 가격 대비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 그리고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들어서 보험자 병원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연구 영역과 공청회와 토론회가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복지부의 연구 영역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었는데, 공청회에서 찬반이 많았어요. 근데 주로 의사와 병원 측은 반대 의사를 냈고요. 연구자와 시민단체, 사용자들은 찬성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제는 하냐마냐를 논쟁할 때가 아니라 결단을 내리고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시죠? 그리고 지난 9월에 건보공단에서 보험자 병원의 필요성 관련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시죠? 네. 거기에서 김정회 센터장께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하다 주장하면서 특히 여타 공공의료기관과 차별되는 보험자 병원 역할의 중요성, 양적 질적인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했습니다. 김용혁 이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면서 좀 서너 개 정도의 건보공단 직영병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하셨죠? 네. 네. 이후에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보험자 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 영역이 지난 9월에 보고가 됐습니다. 내용은 보험자 병원의 확대 필요성과 신규 확충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사장님, 네. 보험자 병원 추가 설립과 관련해서 2000년 일산병원이 생긴 이후 20년 동안 저희가 그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 발짝도 전진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토론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왔고,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 쪽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연구 영역 결과도 나왔는데 9월에 우리 공단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 세 가지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 돌봄 방식의 네. 장기 요양병원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 네. 두 번째는 급성기 종합병원 안. 세 번째는 이제 소아재활 장애인 통합 건강관리 안인데,
건보에서 그 직영병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가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병원에서 이제 표준 진료 모델을 제시하고 거기에 들어갈 원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 의료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추가가 되면 거기에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네. 이런 거를 계산하는데 그런 형태여서 이제 급성기 종합병원이 아니면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이 그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가지 방안 다 수용하기 어렵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있는 급성기 그 네. 병원 그 방안을 그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 모형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사실은 지역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 돌봄 통합 서비스 모형이라든가 뭐 이런 장애인 모형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정 문제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런 그러니까 지역별 특성이라든가 병상수라든가 뭐 이런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연구 영역에 보면 그 보험자 병원의 확대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현행 건강보험 수가 산정 방식으로는 수가 구조의 복합성 그리고 의료기관 회계의 부정확성, 표본의 대표성, 분석 대표 자료의 정확성, 산정 기준의 객관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적정 수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때문에 공단 노조하고 고객센터 노조 간 갈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 과정에 고객센터에서 파업을 하기도 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단식까지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이제 그 사회적 논의 기구인 사무논의협의회가 그 진행 중이고 이제 조만간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14차례에 걸쳐서 치열한 논란이 있었고 초기에는 뭐 공단 노조하고 우리 저 고객센터 노조 간에 굉장히 큰 이견 때문에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13차, 14차 오면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14회 운영 그 산원협에서 14차 회의를 통해서 4개 안에 합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합의라기보다는 4개 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좀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도 좋을까요? 그 좋은 결말이 나오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지침과 절차에 따라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이제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좋은 사회적 합의를 내는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